지방의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는 김 씨. 그녀 동네에 새로운 꽃집이 생겼는데요. 김 씨는 이 꽃집에서 일하는 남자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둘은 결혼까지 약속했는데요. 결혼식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꽃집 청년은 아파트 청약을 이유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제안했고 김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김 씨가 남자친구를 더욱 믿었던 이유는 결혼을 약속하고 단둘이 떠나는 여행을 여러 번 다녀왔지만 혼전 순결을 지켜주겠다는 남자의 세심한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고 꿈 같은 신혼 첫날 밤. 김 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 전자발찌를 찬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김 씨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연이고 저희가 조금 내용은 각색을 했습니다만,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이게 자기 남자친구, 그러니까 신랑이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대로라면. 네,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데다가 늘 꽃을 들었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성범죄 전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범죄는커녕 작은 거짓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에 전자발찌를 보게 된 건데요. 김 씨는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별별 상담소에서 알려주세요. 와,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완전히 난리 났어요. 진짜. 엄청난 쇼크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야, 아니, 자, 백 기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동네에서 이 여자분,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그 동네에서 마지막 남은 미혼 여성이었다는 게 무슨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잠깐 충격을 너무 받아서 죄송합니다. 네. 김 씨가 사는 곳이 이제 지방의 소도시였는데 읍내에 있는 은행에서 일하던 재원이었다고 합니다. 서울로 가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 지방에는 남자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미혼 남성을 좀 만나기 어렵고 해서 유일하게 결혼을 하지 않았던 미혼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워낙 지방 소도시 남자들이 뭐 다 큰 도시로 일을 하러 떠나서 뭐 당연히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승현님. 그런데 이 꽃을 든 남자, 무슨 우리 광고 무슨 상표도 있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꽃집이 하나 탁 만들어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자상했대요. 그리고 말수도 없고 이제 꽃 만들면 그 플로리스트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꽃을 해주는 게 정말 작은 모습 하나에 꽃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꽃 포장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 씨가 먼저 이 남성에게 용기 있게 대시를 했는 거죠. 나 너가 좋아라고 하니까 이 남성 제일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는데 이 김 씨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니 이 남성이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아니,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니까 정말 답답한데요. 네, 너무 충격이고 그 결혼 생활 뭐 신부가 할 수 있는 신부 몇 명 될까 싶은데 어쨌든 이 남자는 사실 연애 때 너무 반듯했다고 합니다. 술을 그랬겠죠. 입에도 대지 않았대요. 근데 이 신부는 본인의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부부싸움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진짜 술 안 마시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랬는데 딱 이 사람이 안 마셨고 이 신부의 어머니도 정말 술도 안 마시는 우리 사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항상 데이트를 하면 저렇게 낮에 하고 반듯하게 손만 딱 잡고 다닌다던가 이러고 밤에 데이트도 안 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신중하고 이래서 동네 사람들도 참 바른 남자다. 너 정말 시집잘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희 지금 진행하는 PD가 뭐 밤에 만나고 술 마신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해달라고 그러네요. 뭐 물론이죠. 사람 나름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밤에 만나기도 합니다. 예. 나쁘게 하진 않고요. 예. 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게 혼인신고를 좀 빨리 합니다. 아유. 통상은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뭐 청약 같은 것 때문에 부부 가점을 받으려면 그런 게 좀 좋지 않느냐라고 이 남성이 얘기를 하니까 여성이 너무 좋습니다. 혼인신고 먼저 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결혼도 좀 땡기고 근데 계속 하지만 계속 이렇게 너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손만 잡기만 하고 뭐 그 이상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여성 입장에서 상당히 배려심, 존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난 널 지키겠다 하고 결혼식까지 정말 지켜줬는데 남자가 그 대신 내가 신혼여행 갈 때는 정말 특별하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혼여행 여행객을 세웠는데 그때는 뭐 잠옷도 사고 뭐 그때 뭐 입욕제 뭐 이런 것까지 만들었다고 하네요. 아, 이거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이렇게 조금 웃는 겁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이 진짜 이게 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 그런데 소장님, 저는 그러니까 손도 잘 안 잡으려고 하고 낮에만 만나고 술도 안 마시고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너의 그걸 지켜줄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다 페이크야. 이게 딱 그것 때문이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이지 않은, 물론 뭐 자기 철학으로 어떤 넘어가야 돼서는 내가 넘지 않고 정말 결혼 때까지 혼전 순결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 철학이라던가 그렇죠. 예. 윤리라던가 종교관이라던가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그러세요. 저를 보십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전혀 아니야. 결론만 놓고도 봐서도 그렇고 사실은 뭐 너무 예의 바르고 꽃집 청년이고 미리 혼전 그 혼인 서약하자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 신혼여행만큼은 특별히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와서 보면 좀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철두철미한 연극이다. 예. 근데 실제로 뭐 저희 때 저는 결혼한 지가 이제 18년, 19년째 되는데 예. 저희 때는 좀 이랬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손 안 잡고 지켜주는 어떤 지켜주는 거. 난 널 지켜줄게. 지금 사모님 보고 계실 텐데요. 보고 있습니다. 뭐 알고 뭐 거짓말 할 거 없으니까. 저희 때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지금은 뭐 세월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때는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다른 거잖아요. 저는 발찌 뭐 이거 아닌데 뭘 봅니까? 뭘 봅니까? 아닌데 좀 다르죠, 이건 상황이. 예.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왜 오늘 이 사람이 분위기 왜 이래, 이거? 꽃집에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왜 술을 먹지 않아야 되고 이 사람이 왜 저녁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자감시장치 부착 명령을 받으면 준수 명령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 준수 명령 안에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직업을 선택할 때도 절대로 성폭력 범죄와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맞아요.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저녁에 분명히 외출 제한이 분명히 걸려 있을 거예요. 그거 위반하면 바로 보호관찰관이 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인 듯하게 보였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근데 일단 다시 좀 돌아가서 첫날 밤 세상에 가장 정말 소중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정말 소중해야 될 그 순간에 이 아내분이 어떤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그 충격의 강도가 너무 세고 사실 너무 없는 충격이잖아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여성은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디서라도 들어보기라도 했었으면 우리 사건반장에서라도 들어보기라도 했었으면. 근데 저도 사건반장을 지금 얼마나 오래 하지만 저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예.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남편이 딱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걸 봤을 때 그 여자가 느끼던 그 공포와 절망은 얼마나 컸을까. 근데 이 남편 어쨌든 전자팔찌를 본인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보여주더래요? 네, 보여줬답니다. 미리 이제 그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공항 근처 호텔에서 신혼 첫날 밤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스스로 전자발찌를 보여준 거예요. 이제 어차피 혼인신고 했고 결혼식 했고 뭐 이러니까 자기 범죄를 고백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 뻔한 스토리죠. 내가 예전에 너무너무 실수를 해서 이렇게 전자발찌를 찼는데 내가 오래 남진 않았다. 좀 남긴 했지만 하지만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난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다. 아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성은 도저히 그거 용납할 수가 없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2016년에 나온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2012년에서 16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해외 신혼여행을 갔던 사람 18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였어요.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성범죄 전력 숨긴 상대와 결혼. 이거 결혼 무효로 할 수 있습니까, 박 변호사님? 자, 우리 민법은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인할 때, 결혼할 때 흠결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때 그 흠결 하자가 크다면 무효가 되고요. 흠결 하자가 적당하다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무런 혼인 의사가 없는데 누가 한 명이 가서 신고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 친척끼리, 팔촌 친족끼리 결혼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되고요. 지금처럼 뭔가 인척 관계 넘어가긴 한데 뭔가 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인이 됐을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무효까지는 보기는 어렵고요.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본인이 전자발찌나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한테 고지를 했었어야 되고요. 예. 고지한 후에 동의를 받고 결혼이 돼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고 혼인이 됐고 결국은 놀라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본날입니다. 저 신혼여행 가서 본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취소를 좀 제기를 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다든지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걸 사기 아니냐 이거. 이건 또 근데 사기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기는 이제 범죄거든요. 예. 사기죄는 그것을 속여가지고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제 이건 속인 건 속인 건데 돈을 얻었다고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사기인데 혼인을 하게 된 거는 민법상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 혼인 과정에서 사기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석 달 안에 취소를 할 수 있고 형법성으로 처벌은 안 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승현님 뭐 짧게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용서를 바라고 그걸 서로 간에 이야기했을 때 사랑이 꽃 피워지는 거지 거짓말한다고 사랑이 꽃 피워지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